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6일입니다. 날씨는 생활하기가 좋습니다. 제가 요즘에 선거철이라 후보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한덕수하고 김문수하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제가 볼 때는 꼬리표가 달려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든가 그런 것이 없이 깨끗하고 후보가 아무 문제가 없는 후보 같고 정말로 역사에 정말로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도지사 할 때나 보면은 세상이 떠들썩하게 꼬리표를 달고 문제점이 생긴 것도 없고 경기도지사를 2번 연속으로 한다는 것은 그게 인기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통령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의 나이로 봐서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 후보로 선정돼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지 않으면은 다음 기회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 그런 생각을 하고 경륜도 좋고 또 경험도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이 떠들썩하는 말썽이 없고 깨끗하고 청빈하고 아주 청백리 옛날에 청백리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야당이나 이런 데서 헐뜯고 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걸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도층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로 확정이 되면은 많은 지지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여러 통합을 한다. 그러니까 홍준표를 지지했던 분, 한동훈 후보를 지지했던 분, 그 다음에 여러 지지했던 분을 모두 열어서 통합을 해서 김문수를 지지하는 그런 통합 체제를 유지한다면은 상당히 지지율이 높게 올라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3권 중에서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인데 입법부가 너무 권력이 편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번 87 헌법 개정은 국회의 권한을 좀 많이 줄여야 한다.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거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3권 중에서 국회의 권력이 너무 강하면은 이와 같은 한국의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사권 분립으로 한 기관을 더 만들든지, 아니면은 사권이라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국민이 주축이 되는 국민의 그 투표를 중요한 문제는 국민이 투표를 붙여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사권 분립 제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입법, 사법,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국민 이렇게 사권 분립으로 해야 된다.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국회에서 탄핵을 결정을 하게 되면은 중요한 그 3부 요인,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든가 그런 문제는 국민 투표를 붙여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권 분립,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그다음에 국민 이렇게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 의사 결정 기관 이런 그 명칭은 새로 어떤 것을 부여해 가지고 사권 분립을 해야 우리나라처럼 이 정치 혼란 소용돌이가 생기지 않고 안정된 정치 체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다른 분야에서는 중도국 선진국인지는 몰라도 정치면에서는 완전히 후진국 형태의 정치를 하고 있다. 후진국보다 못한 정치 형태가 계속 혼란을 일으키는 세계에서 가장 정치 후진국이 한국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된 이 마당에 삼권 분립보다는 사권 분립,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국민 체제 해서 중요한 가장 중대한 대통령 탄핵, 그다음에 대법원장 탄핵, 그다음에 예산 관련 이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 회의에서 사건 분립 중에 하나가 국민회의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국민 투표 아니면은 국민 대표회의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하든지 아니면 직접 선거를 해서 국민 투표를 해서 결정을 짓는 사건 분립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 의견을 봤을 때는. 지금에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그대로 바턴을 이어받아서 대통령 후보가 된다는 그런 프레임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인자는 아니고 그래도 국무위원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최종 단일화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고 빅텐트를 이용해서 홍준표, 한동훈, 그다음에 여러 지지자들의
국민 그 지지자들을 모아서 김문수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통합을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홍준표 그 대통령 후보도 홍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통령 후보도 미국으로 갔다고 하지만은 한 일주일이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김문수 그 단일화에 참여를 해서 대대적인 지지를 한다. 한동훈, 홍준표, 뭐 그 외의 다른 사람들도 문을 활짝 열어서 대통합 단일화를 해서 그 예연 확장의 세력을 모은다고 하면은 윤석열 정부의 2인자 프레임보다는 국무위원을 했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프레임보다는 좀 농도가 옅고 또 비켜갈 수도 있는 후보다. 그리고 깨끗한 후보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지만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그러니까 밑바닥에서부터 생활을 해보고 여러 가지 저 밑에 그러니까 저도 재단 기능사, 봉제 재단 기능사 자격증 공부도 해봤습니다.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그 업종에서도 경험을 해봤고, 또 노동운동, 노동위원장도 해봤고, 여러 부류의 국회의원도 해봤고, 여러 그 사계에 골고루 경험을 갖춘 청빈한, 우리나라 옛날에 말하면은 그 청백리, 아주 꼬리표가 없고 야당이 문제를 삼아가지고 선거운동에 완전히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깔아뭉길 그런 이슈가 저는 없어 보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가장 깨끗하고 꼬리표가 없고 흠결이 없는 아주 청빈하고 옛날 청백리, 청렴하고 청백리 같은 후보다.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 문제가 없잖아요. 많이 문제가 있다면은 지금의 야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은 또 흠집을 내서 긁어댈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후보 중에서 가장 흠결이 없고 완벽하고 청백리하고 낮은 그런 험한 그런 여러 가지 밑바닥에서부터 경험을 한 우수한 청백리의 후보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로 되는 단일화를 하는 것이 가장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다. 그리고 홍준표를 국민의당에서는 버렸다고 하는 홍준표를 끌어들여서 홍준표 지지자들을 흡수를 해서 김문수 단일화에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